안녕하십니까. 정공단 TV입니다. 손해평가사 1차 상법 제4회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예, 보험자의 청약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누가 승낙하죠?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낙선계약입니다. 2번 그러므로 틀렸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사행계약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에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불요식 행위입니다.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음 2번입니다.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이 문제는 판례에 대한 내용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맞고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죠. 그 정도의 사항이라면 다 알고 있거나 또는 조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별도의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뭐라고 그랬죠?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은 보험약관의 기재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지 소급,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기억과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기간을 정한 때는 그 시기와 종기는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시기와 종기를 정했다면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맞죠? 예, 특별히 다시 보험증권을 만들 필요 없이 거기다 덧대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연장한다. 그리고 대표가 도장 찍어준다면은 보험 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2주간 내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즉 1개월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개월 이상. 내리지 못한다. 즉 1개월 이내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틀렸고요. 그래서 보험증권에 기재할 사항은 보험기간을 정한 때는 시기와 종기가 있으면 시기와 종기를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된다. 그 외에도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여기에서 주민번호는 안 들어갑니다. 주민번호는 주소, 성명, 상호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보험계약 연월일 그리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 일정한 기간은 1호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증권 내용의 정부,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1개월 이내로는 못한다. 1호를 내리지는 못한다. 1개월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거부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나요. 2주간 되면 1개월 이내죠. 안 되죠. 1호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29일, 28일, 20일 이렇게 못한다. 2주간이면 14일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네요.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 죄송합니다.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맞죠? 그 증권 작성 비용은 누구 부담으로 한다? 보험자 부담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왜냐하면 보험계약자가 잘못 써가지고 훼손됐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연장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래서 시기와 종기를 정했다면 보험증권 기재사항이다. 이 기재사항이 해당이 안 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요. 그 기간은 1호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2주간 내에 하나여 정부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즉 훼손됐다. 근데 보험증권을 다시 작성한다. 그러면 작성하는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번입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불능사실이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이 내용은 조문을 그대로 보고 그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것은 조문상으로 볼 때 원래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복수정답으로 이때 보니까 복수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과 4번을 정답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1번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4번은 분명히 옳지 않은 거예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한다.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무효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한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 시기로 할 수 있다. 소급보험이 가능한 겁니다. 이 둘은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대로라면은 맞는 표현인데 왜 이것을 복수정답을 했을까 보니까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그러면은 아마 예,
되는데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아마 틀린 것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문으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급보험에 대해서 643조죠.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계약의 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2024년 5월 8일 날 맺으면서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월 8일 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1월부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게 소급보험이에요. 보험계약은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아들 집에 화재봉을 하나 들어주는데 이 아버지도 이 집이 불난 줄을 몰랐고 아들도 노르웨이에서 예, 여행 중이라 몰랐고 근데 이 집이 불이 났어요. 불난 다음 날 아버지가 이 보험계약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모르고 이 피보험자 자녀도 몰라요. 둘 다 몰랐어요. 당사자 쌍방과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몰랐어요. 당사자 쌍방도 모르고 보험회사도 모르고 계약을 들어준 아버지도 모르고 피보험자인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유효하다 이 말이죠. 유효하다. 이미 불나버린 집에 불나서 다 타버린 집에다가 화재보험 든 것도 다 몰랐다라면 가능하다. 원래는 무효로 한답니다. 원래는 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도 모르고 계약 들어준 아버지도 모르고 그 집주인인 아들도 모르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유효하다 그런 말입니다. 646조 대리인이 한 것의 효과 대리인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 아버지도 모르고 보험회사도 모르고 그 집주인도 몰라 피보험자도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이걸 발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모르면 유효로 한다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죄송합니다. 이게 맞네요.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는 그 계약은 무효한다. 네, 그렇죠. 왜 맞는데 이걸 옳지 않은 것을 복수정답 죄송합니다. 왜 맞는데 이걸 틀렸다고 복수정답을 했냐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자꾸 나갔어요.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는 당사자 쌍방과 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했는데 알지 못한 때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때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틀리고 정답이에요. 이것은 맞는 건데 왜 틀렸다고 했냐. 아무리 봐도 이게 발행할 수 없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건 무시해버리고요. 법 조문 그대로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제한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모르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이 말이에요. 제한한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보험계약자
얘는 보호가 되죠.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다고요. 틀렸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려는 자가 할지라도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 이 자를 우리가 이제 중개인 또는 모집인 이렇게 불렀죠. 보험 대리상이 아닌. 이 중개인이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이건 있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보험 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험 대리상은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권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것은 뭘까요? 1번만 맞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6조 2. 이 조문을 꼼꼼히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대리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보험계약부터 보험료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일반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험증권을 교부해 줄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청약, 고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제1항 각호의 권한 중에서 이러한 권한 중에서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제한했을 때는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 즉 권한을 제한한 것을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즉 중개인은 어디만 1항 1호하고 2호의 권한만 있다. 1호와 2호의 권한만 있다. 그런데 1호의 권한도 뭡니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권한도 어떠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즉 보험회사가 영수증을 주면서 돈 받아오세요. 보험료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보험회사가 영수증 안 끊어주고 나중에 돈 가져오면 영수증 끊어줄게 하는데 영수증 주지 않고 보험료 받는 것은 안 된다. 누가? 보험중개인이. 그리고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은 중개인에게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니까 꼭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보험 중개인도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보험 대리상은 의사표시의 권한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요. 뭐하고? 최고하고 몇 월 며칠까지 보험료 안 내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최고한 후에라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얘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에 그 얘기한 위험이 소멸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그 후에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별한 위험이 얘기돼서 보험료를 많이 주면서 위험을 담보했는데 그 위험이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요. 한 개 틀렸습니다. 이 조문은 그대로 이 조문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는 뭐한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했다면 보험자는 뭐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라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 후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의 고지를 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내에?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래서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한다.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에 해당하죠. 공계약자, 피보험자 다 고지의무자가 됩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할 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보험자가 알았다면. 보험계약, 죄송합니다. 보험계약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할 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할 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알았다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651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험회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한 것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험계약 해지할 사유는 아니다.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추정한다. 그래서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안 날로부터는 1개월 내다. 근데 3년 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겁니다. 다음. B는 A의 위임을 받아 A를 위하여 자신의 명으로 보험자 C와 손해보험을 체결했다. 단 B는 C에게 A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했다. A에게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로 이 관계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B는 A의 위임을 받아 B를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A는 직원인데 그리고 갑을 보험회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직원인 A를 위해서 B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즉 상해보험을 들어줬단 말이죠. 상해보험을. 위험하니까. A는 직원으로서 피보험자는 A가 되겠죠. 피보험자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A는 여기 직원 A죠. A는 피보험자예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동의 없이도 상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상해보험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B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사장님이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A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A도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급 의무를. 맞습니다. 만일 A의 이임이 없다면 B가 A를 대신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줄 때 A의 이임이 없다면 B는 이 직원의 동의는 받지 않냐고 듭니다라고 C에게 동의 없음을 고지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A는 위험 변경의 증가에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가 직원이죠. 피보험자예요. 그런데 전에 없던 절삭이 위험한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A도
피보험자도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라고 보험회사에 위험 증가의 통지 의무가 있어요.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피보험자인 A도 있다. 자, 이해가 되셨죠? 652조 조문 그대로 봅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 줘야 합니다. 이를 해티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 변경 증가를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요?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든지 위험이 절삭기 이게 아주 위험스러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약을 우리는 그렇게 위험이 많은 줄 변경된 줄을 그것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애초에 담보했던 위험은 지금보다 약 50% 정도 적은 그런 위험이었는데 절삭기가 위험한 게 들어오면서 아주 위험해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료 더 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하겠죠. 이 조문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피보험자도 위험 변경의 증가 통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다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했다. 그러면 미경과 아직 경과되지 않은 미경과 보험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2번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계로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꼭 이대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붙여서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됐다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 붙였고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됐다면 보험은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인인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 일부 반환 청구 못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문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그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648조만 한번 보죠.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보험계약의 전부나 일부가 무효이다. 그러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즉 무효인 사실을 몰랐다. 선의이다. 또 무효인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악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즉 무효인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도 같다. 그리고 어떤 때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650조 2항에 따라 650조 2항이 뭐냐면 보험료 안 내가지고 계약 해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라면은 아직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다가 약정 이자를 붙여서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해지된 그 계약 부활해 주세요. 라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시 맺고 싶겠어요? 보험계약을 속였는데 안 맺고 싶겠죠? 그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의 부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50조 2항이라는 게 650조 2항 이거예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계약을 최고하고 그래도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지된 경우라야 아직 환급금 받기 전이라면 계약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각 주까지 다 달아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조문조문 다 파악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 어떻게 했냐 이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오니까 꼭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보험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자가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위험 변경의 증가 통지를 해태했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증액이 아닙니다. 예,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해태했다 그러면 뭡니까? 어떤 속인 정황이 있는 거죠. 위험이 변경돼서 증가하면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속인 거예요. 그러면 보험자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나에서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어요. 보험료 증액은 이 경우는 안 들어갑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 변경 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자, 위험 변경 통지를 해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죠. 그리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고 즉 보험 계약자가 위험 변경 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 변경 통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틀렸죠. 4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이 조문도 그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어떻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이를 해태했다, 게을리했다. 그러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 변경 통지를 받은 때는 1개월 내에 보험료에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번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맞죠? 보험사고의 발생의 통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이다. 맞습니다. 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등이 가능하다. 맞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예, 통지 의무를 해태해서 손해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통지 의무를 제때 했다면 보험회사라도 빨리 더 이상의 그 손해가 없게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통지 의무를 해태해 가지고 증가돼 버렸어요. 오히려 손해가. 그럼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보험회사에게는 없죠. 책임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7조 조문을 그대로 익혀두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여기 세 사람이에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 세 사람이 다 고지의무자예요. 보험사고의 발생을 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물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보험사고가 났는데 안 해가지고 손해가 증가했어요. 그랬다면 그 증가한 손해는 보험회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통지 의무자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통지 의무자가 되고 통지를 제대로 안 했다. 보험사고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더 이제 증가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보험자는 즉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이 없다.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정하면 정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전쟁 변란이라 할지라도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0조입니다. 전쟁 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없다면 전쟁이나 변란으로 인한 것까지 보험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보험에서 다 망해버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변란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겠다. 그렇다면 그 다른 약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준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면 돼. 전쟁 변란이라 할지라도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입니다. 13번입니다. 662조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보험 회사가 있고 여기에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소멸시효가 3년이다. 좀 두텁게 보호하죠.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건 뭐겠어요? 보험료죠. 이거는 소멸시효가 2년이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돈 달라고 할 건 뭐 있겠어요? 보험금 또는 뭐 보험료 반환 청구권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다 3년이다.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반환해 달라는 거예요?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반환해 달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몇 년이에요?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그 다음에 적립금 반환 청구권 누가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달라는 거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 맞죠? 보험금 청구권 누가 누구한테 달라는 거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달라는 거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맞죠? 보험료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달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달라는 거죠. 보험료니까 이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맞습니다. 이건 틀린 거는요.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관한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료에 반. 그렇죠. 보험료 청구권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 청구권. 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 이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틀렸죠? 재보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맞죠?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2번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가 있고 여기에 보험자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그런데 약관에다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써놨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변경하지 불이익으로, 즉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보험계약자가 재보험, 지금 재보험에서 보험계약자면 누구겠어요? 재보험에서 보험자는 정부고 보험계약자는 NH손보죠. 둘 다 전문가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다 알고서 한 거란 말이에요. 계약을. 그 다음에 해상보험에서는 누가 되겠어요? 해상보험에서는 주로 회사가 돼요. 회사. 이 회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보험, 회사 대 회사예요. 회사 대 회사. 그래서 가계보험처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과 해상보험에서는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근데 불이익 변경하지 못한다. 어떤 때? 재보험에서.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663조 조문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 편의 규정은, 즉 이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 조문에 있는 내용에서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재보험이거나 또는 해상보험, 재보험일 때는 보험계약자가 NH손보라는 손해보험 주식회사라는 전문가고 해상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는 주로 회사예요. 회사. 네. 이런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보험이나 해상보험, 여기서도 해상보험에서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재보험에서도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답니다. 근데 변경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 작성지와 그 작성 연월일 다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 아까 그랬죠.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손해보험증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 666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봐도 주민번호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만 있다.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만 있다. 주민번호 안 들어간다. 주민번호 가르칠 줄 필요도 없다. 들어가는 내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과보험은 보험 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거꾸로 됐죠.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 목적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 그렇게 돼야 돼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이게 초과보험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때의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 맞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으면 2번이 정답이고요.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화 효력이 있다. 틀렸어요. 장래에만 효력이 있어요.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면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 경우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초과보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집이 시가 1억 원밖에 안 가는 집이에요. 공시가를 떼봐도 뭐 1억 미만이에요. 그런데 집 주인이 이 집이 5억 원 된다고 해서 들었고 5억을 보험금으로 보험에 가입했어요. 5억으로. 그러면 보험금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죠. 초과보험이 되는 거예요. 초과보험이.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사기로 1억밖에 안 가는 집을 5억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이나 뭐에다 다 떼가지고 변조해가지고 5억으로 보험을 들었다. 5억으로 보험이 있다. 이게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초과보험이다. 그러면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하죠. 이 집이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 나면 1억밖에 안 되는 집을 보험료를 5억을 받는다. 동기가 불순하겠죠.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료 감액 청구가 일어나겠죠. 예. 그럼 보험료 감액 청구를 할 때는 이 청구한 지점 이전에서 매월 50만 원씩이 더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이 돈 내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장래효만 있어요. 소급효는 없어요. 소급할 효력이 있다니까 틀렸죠. 앞으로 있을 것에서만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건 감액 청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게 원래는 5억짜리 집이었어요. 5억짜리 집. 근데 어떤 이유였던 간에 1억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1억으로.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다.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된다. 안 넣는다. 그래서 틀렸죠.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가격이 감소해가지고 초과보험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이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69조 조문 그대로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보험료의 감액은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 과거 소급권에서 내달라는 못한다.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됐다. 5억짜리 집이 1억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초과보험이 될 수 있다. 이란 것 같다. 이렇게 초과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이 보험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거꾸로 됐죠. 그 다음에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한다. 틀렸죠.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장래효만 있다.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도 초과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했다. 그러면 기평가보험이죠. 원래는 사고 발생 시에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얼마로 한다라고 미리서 정했다. 그러면 기평가보험이에요.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시에 가입해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맞죠?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이전에는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기평가보험이 되겠죠. 미평가보험은 아직은 얼마인지 몰라요.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그때의 가격, 그것이 미평가보험이에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이 미평가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4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미평가보험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겁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 그것이 미평가보험입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이 조문은 재보험에 대한 조문이네요. 저 뒤쪽에 아마 나오는 조문이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의가 적용됩니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을 영향을 미친다? 아니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복보험이란 건 뭡니까? 보험 계약자가 A라는 보험회사에도 들고 B라는 보험회사도 들고 C라는 보험회사도 들고 똑같은 보험 대상물을 A, B, C에다 다 들었다. 이게 이제 중복보험이 되는 거죠.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이 집 한 채를 갖고 화재보험을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그러면 보험가액은 1억인데 보험 금액은 다 타면 1억, 1억, 1억 되면 3억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이 보험가액보다 훨씬 초과하게 되겠죠. 예.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예. 보험 가액의 총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것이죠. 보험 가액은 1억짜리인데 보험금은 다 해놓고 보면 3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것이 중복적 보험이고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다는 1억 들고 여기다는 7천 들고 여기다는 8천 들었다. 그러면 이 금액에 한대서 안분 비례를 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제가 몇 번에 걸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 각 보험계약을 통지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기에 의한 중복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충분히 지난번 강의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에서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 보험이라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맞죠? 이 집이 1억짜리 집이에요. 그런데 보험을 들 때 A라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 때 5천만 원만 들었어요. 보험료 아끼려고.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1억을 줘야 될까요? 5천만 원을 줘야 될까요? 5천만 원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 나오는 것에서 이 안분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금액이 일부 보험이에요. 1억짜리 집에 일부만 보험을 든 거예요. 그래서 보험 금액이 5천만 원이죠. 보험 가액의 미달이에요. 1억에. 이러한 보험을 가리켜서 일부 보험이라고 한다. 일부 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내 보험료 아끼려고. 계약 성립 후에 물가 인상으로 이게 애당초에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집값이 뛰어가지고 1억, 2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일부 보험이 되겠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물가 인상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관해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틀렸어요. 예, 일부 보험을 들면서도 사고가 나면 1억 다 줄게. 예, 이럴 수도 있어요. 전체 보험 든 것처럼 줄게.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정답이 되고. 의식적 일부 보험의 여부는 1억짜리인데 알면서도 5천만 원 보험료 아끼려고.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 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일부 보험에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비례 보상하지 않고 전부 다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격에 의해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신품가격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 틀렸죠. 예. 자, 이 집이 불이 나서 1억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체납보험료가 2달치가 2개월치가 체납보험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납보험료 까고 주면 되겠죠. 체납보험료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까고 9,900만 원만 주면 돼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 체납보험료가 있다면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까고 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리고 정답이 되겠죠.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누가 한다?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그대로 보면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즉 2개월쯤 밀린 거, 그 지급길이 도래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체납된 것은 보상금에서 빼고 줘라.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수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 집이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집에 불 끌어가다가 옆에 있는 차 긁어버렸고 이 옆집에 있는 담벼락 무너뜨려 버렸다. 그러면 불 끄다가 손해 감수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담벼락 무너뜨린 거, 이제 차 긁어버린 거 다 화재보험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화재보험 증권에는 동산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는 어디다가 두었냐 그 동산을 용도와 그 약도와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또는 사용인의 물건도 이 화재보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인부들이 거기에다 놨던 것이 불타서 다 솔랑 타버렸다. 그러면 그 사용인의 물건도 화재보험으로 처리해 줘야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집과 집안에 든 모든 것 이렇게 일괄하여 했다. 그러면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다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을 위하여서도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서 화재보험 목적으로 했다면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사용인의 물건도 전부 보험 목적에 포함된다.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험의 목적, 성질, 하자, 자연 소모,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조문 그대로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대로고요. 보험의 목적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 지체 없이 보험 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의 같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유익비와 필요비는 다 보험으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집을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집을 A가 B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A든 B든 이 화재보험을 든 회사, 화재보험 회사에게 이 집 사고 팔았어요라고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표현이 없는 한 이 집을 A가 B에게 양도했다면 화재보험도 양도한 것으로 뭐한다?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입니다. 다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의 같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비와 유익비는 지급합니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다 고르면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문으로 보겠습니다. 680조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의 같은 비용, 유익비가 보상액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뭐한다?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줘라 이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손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금액, 손해 방지 비용, 이 손해 방지를 위해서 유의가 있던 비용, 이거는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담한다. 그래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24번입니다.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약관에 보험자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쌍방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위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를. 보험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틀렸죠. 전부 지급한 자만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이 전부 손실되었고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다. 그런 경우면 보험 대위가 인정됩니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일부 보험입니다. 그때는 보험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맞습니다. 사고를 당한 보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 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보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부 보험의 법리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사고를 당한 보험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서 법률 규정이 뭡니까?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대위를 취득한다. 이렇게 법률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도 봤죠?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씩 한 조문에서 그냥 나옵니다. 이 집을 화재보험에 들 때 이 집하고 이 안에 있는 물건하고 해서 화재보험에 들었다. 근데 이 안에 화재보험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또는 사용인이나 이런 사람의 물건도 다 된다고 아까 조문을 보셨죠. 그래서 가족의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고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정답이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 목적으로 할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개최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화재보험 목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한다. 자,
이게 돈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돼지 500마리를 50마리로 할까요? 50마리를 보험에 들었습니다. 자, 새끼를 들여와서 좀 크면 내보냅니다. 근데 이때 변동될 때마다 보험을 들 수는 없겠죠. 50마리를 통째로 들어놓고 예, 들고 나고는 수시로 하지만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돼지 50마리가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50마리 사고 당시에 있었던 50마리가 보험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합보험이에요. 그래서 집합 물건을 일괄하여 돼지 50마리를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됐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물건, 불났을 때 현존하는 물건은 화재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창고다. 근데 이 창고에 특정한 물건 5천 개가 들어있다. 이걸 보험에 들었다.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하겠죠. 입고되고 출고되고. 근데 5천 개는 여기서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근데 불이 났다. 여기 5천 개가 다 타버렸다. 그러면 이 물건 5천 개는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들고 날고 했지만 보험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거기 있던 물건 5천 개가 보험 목적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화재보험 목적으로 했다면 소재지나 구조, 용도 등을 보험증권에 기재해라. 그다음 유가증권도 화재보험의 목적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